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최근 전세가율이 서울은 하락하고 경기도권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경기 지역의 분양을 앞둔 건설사에게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다라는 평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사실 하루하루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부터 고민 해결 또 각종 부동산 알짜 정보까지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50분 동안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가이드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또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까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볼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죠. 02-545-798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상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하기 앞서서 이 미묘하게 방향이 전환된 주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불과 상반기만 해도 이 월세 시대의 개막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택시장에는 월세가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요즘에는 또 부쩍 전세 거래가 급증했다고 하죠. 네, 전세 거래가 좀 늘어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늘어나는 건 아니고 지금 상반기 이후에 지금 조금씩 전세 거래가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금리 시대 그러니까 우리 박정부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아파트 시장을 반전세라든가 월세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전환을 했었죠. 금리가 낮다 보니까 했는데 작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급상승하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갭 투자라고 하면 적은 금액을 갖고 전세 비중이 이제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전세 투자를 안고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1.3 대책으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강북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세 거래량이 조금 늘고 있다는 거는 갭 투자가 아직도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강북권이 또 특히 많았던 거는 실질적으로 뭐 서대문구, 은평구라든가 금천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역들 또 외에 뭐 도봉구, 노원 이런 쪽들이 사실은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전세 비율이 무려 뭐 평균으로 봤을 때도 한 70% 중반대 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굉장히 적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메리트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세 비율이 한 60% 한 중반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갭 투자는 강북 쪽에 좀 주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강북 쪽에 전세 거래량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시장이 이게 이어질지는 우리 11.3 대책 이후에 주택시장, 기존 주택시장이 어떤 변화를 줄 건지 지금 관망세에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봤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시간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인데요.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일산 서구 탄현동 8단지 38평인데요. 네. 이게 분양받은 건데 지금 매도하고 싶거든요. 아, 분양을 언제 받으신 건데요? 한 20년 가까이 됐을걸요? 20년. 네. 네. 이 매도를 지금 고려하고 계신데 과연 매도해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년 되셨어요. 네네. 지금 실제 거주하시나요, 여기? 아니, 월세 받고 있거든요. 월세 얼마 노세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지금 3천에 70을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예. 최근에 시세는 좀 알아보셨나요? 3억 정도까지는 가나요? 예. 그 정도. 여기 뭐 가능합니다. 30평대 여기 중반 정도가 많이 공급됐던 지역인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뭐 20년 되셨다 그러니까 분양 시점인데 예, 옛날 뭐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쪽 지역에 탄현 중산 지역 뭐 이쪽 개발이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일산 개발이 잘 되다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탄현 중산 지역 여기 분양할 때만 해도 뭐 모델하우스가 인산이를 잃었던 지역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또 세월의 흐름을 또 절감하게 되네요. 예, 근데 지금 너무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일산이 좋고 탄현 중산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어떤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이후로 또 어떤 뭐 주변에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물론 연차가 오래되면서 이게 노후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어쨌든 뭐 매도 타이밍은 좀 몇 번 놓치신 것 같아요. 네, 예. 노력은 했는데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뭐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도를 좀 크게 놓고 보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좀 매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좀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3천에 70만 원 정도라면 뭐 수익형으로 활용한다 그래도 지금 한 3%밖에는 지금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또 수익형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면은 비록 지금 수익률이 낮더라도 조금 보유할 필요가 있는데 가격 상승 여건이 이렇게 좀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일산 지역의 지금 평균 가격도 지금 많이 하락했어요. 주거 환경이 단연 중산보다는 훨씬 좋은 데인데 여기도 평당가로 보면 한 1,000만 원대, 1,100만 원대 뭐 이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일산의 이런 아파트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단연 중산을 넘어서 위에 운정신도시예요. 운정신도시도 지금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현재 공급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껴있고 운정신도시에 조금 연차가 된 몇 년 된 아파트들은 평당 8,900대예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탄현 중산의 수요층들이 운정신도시로 비슷한 가격대니까 갈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새 아파트가 또 탄현형 좋은. 메리트는 없을까요? 단연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주거 환경이 나쁘다기보다는요, 이 주변의 공급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공급이 너무 많고요. 지금 이 문정지구 이런 지역도 사실은 지금은 조금 분양이 조금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분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공급이 계속해서 뭐 교화지구라든가 더불어서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공급량과 더불어 본다면 저 탄현 지역의 아파트가 오르긴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매도 시기는 조금 빠를수록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네, 가이드예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는 지금 매수 타임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매수 타이밍 고려하고 네. 계신 곳은 어디신데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네. 이편안 하고 네. 하안 주공 12단지 17평이요. 이편한 세상은 몇 평형이세요? 거기는 25평이요. 25평형이요? 네. 지금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을 일단 하실 거고 그 한 네. 가지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시다는 저기 하안 주공 12단지는 월세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편한 세상은요? 거기 전세 전세로요? 투자를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볼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질문 주신 게 지금 하안동 이편한 세상하고 네. 예, 하안주공 12단지인데 투자 네. 목적으로 지금 사실라 그러는데 예. 하나는 월세 투자고 하나는 전세 네. 투자를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저 하안동이요. 네, 그 동네 사시죠? 항상 네.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시니까. 예, 네. 그래서 뭐 한동 뭐 거주하시면은 뭐 철산동이나 이 지역을 좀 잘 아시겠는데 일단은 예. 뭐 지금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철산 뭐 동은 한동이지만 철산역 주변에 철산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역 내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데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두산 위브하고 또 지금 레미안자이 또 이런 데들하고 더불어서 철산공원 주변을 끼고 있으면서 철산역 주변에 현재는 시세를 이끌어가는 단지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제일 세죠, 이 동네에서는.
네. 5억, 지금 뭐 20평대라고 했으면 5억대가 조금 넘나요? 네. 그 정도 가죠? 5억대 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당가 그러면 한 2천만 원대 정도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광명 지역에서는 제일 고가로 지금 거래가 되는데 지금 이 지역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안주공 12단지를 얘기하셨는데 성격은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 둘 중에 맞아요. 하나 살 거는 결정을 하셨어요? 어떤 걸 사실 건지는? 아니, 그러니까 살라고 그거 생각하시는 지금- 거죠? 예, 네. 고민 중이어서 네. 전화드렸어요. 아, 그래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 편한 세상보다는 한주공이 가격이 좀 싸잖아요. 네, 예.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네.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파트가 이게 더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네. 투자라든가 이런 걸 조금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예, 한주공이나 뭐 지금 이 편한 세상이나 뭐 최근에 한 2, 3년에 한 8천만 원 뭐 한 1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죠? 네. 이 동네 거주해 보시니까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오른 이유는 물론 있어요. 한주공은 한주공 단지들 중에서 이 독산역 쪽으로 지금 도보 이용도 가능하고 또 한 12단지는 중심상업지하고 또 가까이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소형 단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또 지금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해서 신설 역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거고 이편한 세상 위에 철산역 주변에는 이 지역에 어떤 그 학군이라든가 수요층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쪽을 추천해 드린 거는 주변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앞으로는요 이편한 세상이 지금 현재는 이쪽 레면자이하고 대장이지만 요 위쪽으로 보면 철산역 위쪽으로 뭐 4단지, 7단지, 8, 9단지, 10, 11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예. 아래쪽으로는 또 그 광명 뉴타운이 또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결국 저는 조금 투자를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지역의 어떤 변화도 좀 생각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쪽에 이주 수요도 좀 받을 수 있는 곳이 한주공 단지들이 아니겠나 했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도 좀 적게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 철산동에 있는 지금 저층 단지들이 아니면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있는 세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게 소형 단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전세가라든가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격 상승폭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 단기간에 너무 급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투자 금액을 좀 적게 하는 요 17평형 12단지가 좀 둘 중에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순자님 고민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방송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또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준비되어 있죠. 무료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이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청자님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네, 어느 안녕하세요. 쪽 고민이세요? 네,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요. 네. 조그마한 다세대 단독을 거주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유를 하고 살아야 할 건지 매수를 해야 될 건지 매도를 해야 될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살고 계신 곳을 어떻게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지금 그러면 은평구 쪽에 다세대 주택 주소를 조금 더 상세하게 불러주세요. 네, 은평구 연서로 네. 31길 22-1이요. 22- 구주소는 뭐예요? 구주소요? 네. 은평구 불강 3동 371-19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소 꼼꼼하게 체크해서 지역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다세대 주택 매도해야 될지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네. 예, 지금 여기 그 지금 다세대예요? 다가구예요? 지금 현재 주인이 한 분이시잖아요.
예, 예. 네, 그럼 다가구 주택이네요. 네. 여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되나요? 지금 지도는 제가 보고 있는데. 조금만 해요. 대지가 38평이에요. 아, 38평. 그럼 위에 거주하시고 아래층은 세를 몇 집이나 주셨어요? 지하 2세대, 1층 2세대, 2층 저희 한 세대예요. 네, 조금 지하가 있다는 거 보니까 조금 오래된 그 건물이네요. 네, 20년이 예. 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집들은 그 전세 놓으셨어요? 월세 받으세요? 월세요. 아, 다 월세로. 월세가 얼마나 나와요? 130이요. 130.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예, 위치를 보니까 좀 연신내 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아주 네.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인데 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38평에 지금 월세가 1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예, 지금 거주도 하시고 네. 예, 그 결론은 이 부동산은 좀 파셔야 될 거예요. 네. 예, 팔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연차도 좀 네. 점점 오래돼 가고. 근데 네. 지금은 팔지 마시고요. 네. 한 1년 정도 후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한번 체크를 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이나 아. 조금 길게라면 한 1, 2년 정도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예, 그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요. 예. 지금보다는 팔아야 될 부동산은 맞는데 지금 네. 파는 것보다는 내년이나 네. 후년이 좋다. 무슨 얘기인지 아. 이해되시나요? 그거는 무슨 왜 예, 그럴까요?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영업 네. 거리가 조금 멀고요. 이쪽 지역이 지금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 다가구 주택도 많고 다세대도 많고 주변에 좀 새로 진 것도 많죠. 네. 네, 신축이 좀 많은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조금 안 돼요. 근데 네. 또 한 가지 좀 문제는 뭐냐면 평수가 좀 작아요. 38평이라 그러면 단독으로 건축을 하긴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옆에 집이라든가 뭐 인근 집하고 같이 건축을 해야 되는 어떤 건축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불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네. 왜 그래서 팔아야 되는 집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네. 팔아야 되는데 내년 후년을 얘기하냐면 앞으로의 그 시장 자체가요. 지금 네.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다른 쪽에 눈길을 많이 두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앞으로 은퇴하시는 분들 뭐 베이비붐 세대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네. 은퇴를 하면서 이런 집들을 많이 찾아요. 근데 물론 네. 평수가 더 크고 또 이렇게 좀 신축이면 더 좋겠지만은 금액이 안 맞는 분들은 이런 거주 여건을 이렇게 거주하면서 아래쪽에 세를 받는 이런 집들을 찾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내년 후년이 좀 더 많아질 거거든요. 이 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는다면은 네. 아파트 시장이 안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수요는 이런 수익형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물건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내년 네. 후년에는 지금보다는 수요층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년 후년 얘기한 거고요. 네. 일단 연신내 쪽으로 호재도 있어요. 뭐 GTX에 대한 호재도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이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 2년 정도 후에는 매도하고 조금 신축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은평구 지역의 흐름 자체가 지도를 제가 좀 크게 보면서 보여드리면 이 녹번역 중심으로 불광역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연신내역 주변으로는 실질적으로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도 단독 다세대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네. 보면은 뭐냐면 신축들도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이 조금 그 경쟁력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내년이나 후년 초반 정도까지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가격이 형성될 거니까 그때 매도하고 좋은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시고 실거주를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을 부동산에다 내놓고요. 네, 주변을 다녀보니까 네. 엄청 비싸요. 이 집 팔아서 어디로 가지도 아, 왜 못하겠어요. 그러냐면 땅 크기가 작고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뭐 지가가 높은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네. 지금 이런 자체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이 조금 더 있어질 거거든요. 그거는 아. 뭐냐면 예, 내년 후년 정도 될 겁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네. 지금보다는 좀 낮을 거고요. 물론 네. 옆에 평수가 크고 새 집보다는 가격을 못 받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에 거래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로 보여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요, 네. 살기는 너무 좋아요, 여기. 예. 근데 네. 제가 조금 애들이 자꾸 다른 데로 옮기자고 해서. 예, 한번 저희 제가 세미나도 네. 하거든요. 토요일 날. 네. 이 네. 방송 시간 때문에 제가 긴 얘기, 사적인 얘기 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네. 방송 네네. 세미나 때 한번 참가해 주시면은 제가 잘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답하신 마음은 오프라인 통해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전화 연결 바로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춘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여기 시흥시요. 네, 105 신도시 3차거든요. 네, 거기 이제 아파트를 이제 34평을 제가 피를 주고 샀는데 네, 내년 12월 달에 입주라고 하는데 네. 제가 뭐 피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가지고 좀 못 들어간가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좋을 것 같은지 아닌지 내밀해야 좋은지 그걸 선생님한테 한번 자문 좀 받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피를 주고 사셨어요. 105 신도시 후반. 예. 3차라 그러면, 그런데 이거 피 얼마 주고 언제 사셨나요? 여기 산재가 지금 한 2달 됐거든요, 산재가요. 그래요. 얼마 줬어요, 피를? 제가 좀 피를 한 4천만 원 줬어요. 내가 너무 많이 그 정도. 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신 목적 그러면 실거주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실거주도 예, 하실 예. 수 있고, 어떤 투자 목적도 좀 있으신 거네요. 이거 처음에는 원래 투자보다도 그냥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거 살려고 갔는데, 네네네. 제가 지금 신월동, 지금 신월 4동에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요. 네네네. 신월 4동 그 대방 샤인 아파트라고 네, 예, 25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요 105 신도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 사신 예. 게 잘 사셨는지 어떤지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실거주 목적을 두고 사신 건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 드려요. 그리고 예. 앞으로 가격 상승폭은 지금 피를 한 4천 주셨다는데 여기 분양가가 한 3억 정도 갔었는데 그럼 한 3억 4천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예. 한 4,500쯤 네, 됐죠. 그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보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예. 오르더라도 약 한 3, 4천 정도는 오를 수 있는 여건은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뭐 105 신도시에 대해서 뭐 서울대가 이전을 하고 뭐 여러 가지는 뭐 시청자님도 잘 아실 것 같고 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이 예. 주변의 어떤 아파트 공급량입니다. 물론 건너편 쪽에 송도 신도시하고 여기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송도 신도시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또 예. 여기 105 신도시 옆으로는 이 노년지구라고 소래포구 옆으로 또 조성된 한화 노년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런 주변의 가격대를 보면 일단 노년지구의 아파트들이 지금 뭐 평당가격으로 따진다면 1,100만 원대 뭐 이 정도가 좀 형성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연차가 조금 돼가죠. 노년지구 이런 인근 지역이. 그런데 예. 비해서 105 신도시는 새로운 도시거든요. 새 예. 아파트가 또 조성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택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갈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노년지구가 지금 1,100만 원대 시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여기 105 신도시 가격은 한 1,200만 원대 정도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평당 1,200만 원이 시세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는 뭐 한 3, 4천 정도의 상승분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어렵다고 보는 거는 이 건너편 송도 신도시가 지금 최근 공급하는 게 1,400, 1,500만 원대 시세예요. 그러면 이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1,200, 1,300만 원 정도 가는 건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한계점은 평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 1,100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매도를 결정하시거나 그 시기가 되면 정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에. 네, 예를 들어 상담님. 하려고 그러면 내년 12월 달 입주인데 그 정도 가능한가요? 그럼 해서도? 예, 뭐 지금 계속 조성되는 거니까요. 내년 하반기 입주 시점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악재도 있습니다. 이 한 번에 지금 105 신도시가 2만 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건 좀 넘어서야 되겠죠? 그 시기는. 네, 예. 알겠습니다. 시원하님 예, 추가적으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세미나 통해서 해결해 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우려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알짜 정보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는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92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더 굿모닝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부동산 정보들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원 소장님, 오늘 네. 어디로 가보나요? 요즘 학세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역세권과 학군이 겹쳐져서 생겨진 단어인데요. 이 학세권에 걸맞는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대지 면적이 무려 1000평, 굉장히 넓은 면적에 총 9개 동으로 구성이 된 대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소형 아파트 단지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2호선 강변역을 도보 4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도보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학세권, 학세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걸맞는 구이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구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김철문 대표님, 오늘 어디로 가보나요? 네, 두 가지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강남권 중 가장 부촌의 도시로 지금 변하고 있는 곳이죠. 개포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학군과 더불어서 주변 지역 역세권이라든지 다양한 R&D 센터 이런 부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라든지 이런 그 고급 인력의 유입 이런 부분 때문에 높은 임대가와 더불어서 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거주 또한 가능한 투룸을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중구하면 아시겠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연금형 주택이 많은 곳인데요. 이 중심권의 투룸인데요.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근의 시세보다도 약 2천만 원 정도 아주 저렴한 다세대 주택 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단히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문 대표와 함께 강남구 개포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했고요.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핫한 강남구, 그 안에서 더 핫한 개포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개포동의 입지 여건부터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개포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남권에서는 약간 소외된 지역이었죠.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부의 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건축이라든지 이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3, 4년 후에는 이 지역의 강남권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교통이라든지 바로 주변 지역에 바로 주변 지역에 보시면 다양한 그 숲세권이라든지 더불어서 업무타운
이런 부분과 믹스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R&D 센터에 어떻게 보면은 강남권인데도 실질적으로 판교라든지 이 버금가는 R&D 센터의 중심지로서 고급 인력 유입이라든지 더불어서 중심 지역에 보시면은 다양한 또 개발이 있죠. 최근 들어서 이 주변 지역의 개포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8,000세대가량이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이주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배후의 직접적인 주거 단수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망 하면 실제로 강남권의 기반 시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미시적으로 보시면 바로 본 주택 바로 상단 쪽에 보시면은 3호선이 있죠. 양옆에 보시면은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간선 도로망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왼쪽으로 강남대로와 하단 쪽 양재대로, 우측으로 보시면 영동대로가 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닙니다.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거대한 거시적인 면에서 교통이 굉장히 활달하게 발달되어 있죠. 실제로 보시면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양재 IC가 그만큼 바로 입구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물류 유통이라든지 이쪽에 보시면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최근 들어 개통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실질적으로 교통의 열십장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이 R&D 센터의 교통 물리에 그만큼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이 이 강남권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쾌적성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근 지역 우면산과 더불어서 대모산, 구룡산이 있죠. 또한 본 주택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앞쪽에 양재천이 있고요.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달터공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산 임수란 말도 있듯이 이 지역 같은 경우 뒤에 숲, 앞에는 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단지로서 굉장히 뛰어난 환경을 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학군 부분에서 대치중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군 부분에서 상당히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 확인해왔고요. 이제 개발 호재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남 개포동 하면 아시겠지만 재건축 단지 이슈로서 언론에서 계속 뜨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고급 인력이죠. 앞으로 부의 지도가 이 지역으로 형성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바로 인근에 다세주택, 이 소형주택 개념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바로 입지적으로 개발 호재에 따라서 이주 수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계속적으로 인근 지역에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양재동 같은 경우 R&D 센터로서 실질적 교통망이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여기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양재 IC 주변 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판교에 건가는 R&D 시티로 실질적으로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 주변 지역에 다양한 연구시설을 입주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을 R&D 센터의 집중 단지로서 개발하는 서울시라든지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파인시티 개발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센터, 다양한 판매시설, 이런 연구실을 들어갈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R&D 센터의 시너지 효과를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이게 상호 호흡을 맞추면서 집중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그만큼 팽창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그 우리 서울역에 KTX가 있죠. 여기에 바로 SRT라고 수소역이 실질적으로 연말 정도면 개통을 통해서 이 지역에 다시 한번 복합 유통센터와 더불어서 교통이 흥미로할 수 있는 SRT가 개관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교통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방의 편리성,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지금 굉장히 경부고속도로가 한남에서 양재 IC가 굉장히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지하를 2단계로 실질적으로 24차선 노선, 실질적으로 지상 구간 같은 경우 녹지타운을 형성하면서 쾌적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기 정화라든지 다양한 그 교통을 통해서 이 주변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또 다분히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와 입지적인 매력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건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년 2월 준공 예정돼 있죠. 어떻게 지어지나요? 자, 지금 현재 그 공사 중에 있는데요. 자,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총 6층 건물 중에서 오늘 중심 지역의 5층 노야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 2개, 거실, 기본 옵션은 다 풀세트라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전용이 일반 투룸보다 상당히 크다는 부분 때문에 실거주뿐만 아니라 향후에 거주하면서도 매도 차익까지 견줄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물 짚어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격 정보도 함께 주시죠. 자, 분양가가 3억 2천인데요. 전세가가 요즘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2억 7천 정도 생각하신다면 5천만 원 정도 갭 투자가 가능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월세 수요자한테는 보통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실제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9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 3, 4년 정도 장기적인 투자에 대비해서 투자하시면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그만큼 가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동희 소장과 함께 광진구 구이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2월 준공 예정이네요.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광진구 구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동 하면 어떠한 매력이 있는 곳이죠? 네, 우선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하루 이용 인구만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동서울터미널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이동은 우수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인접하면서 서울 도심은 물론이고 수도권까지도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대교와 잠실철교와도 인접하면서 잠실 생활 인프라까지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또한 강변 테크노마트를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문화와 쇼핑까지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로는 서울 아산병원과 건대병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고, 또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롯데월드 등과 인접하면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을 내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이공원도 인접하고 있고, 우수한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지 바로 옆에는 성동초등학교와 양남초 그리고 광진중학교가 도보로 1, 2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등하교 시 굉장히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고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세권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역세권과 학군이 바로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 구이동의 매력 파헤쳐봤고요. 이 매력을 또 한껏 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나요? 네, 우선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있겠습니다. 네. 준공된 지 26년이 지난 구이동의 동서울터미널을 30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으로 재건축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천억 원 수준의 이 동서울터미널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63빌딩의 1.5배 규모에 달하는 복합 업무와 상업단지 그리고 호텔과 터미널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광진구는 서울 동부 지역 상권에 큰 변화가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맞닿아 있어서 잠실과 강남권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며 프라임 오피스 빌딩은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빌딩이어서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 등 대형 임차인들 기업이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본 매물 지가 상승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있겠습니다. 구이동 246번지와 자양동 680번지 일대에는 또 내년 3월 송파로 이전하는
동부지방법원이 바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겠는데요. 2018년도까지 행정 복합단지 조성과 동시에 상업과 공원시설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와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개발 진행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건물 보도록 할 텐데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준공이. 네. 어떻게 지어졌나요? 준공은 다음 달인 12월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총 1000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대지 위에 총 9개 동으로 구성이 된 15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지 다세대 주택으로 소형 아파트 단지라고도 할 수 있겠으며 총 6층 건물에 5층 로얄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선호하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겠고요.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 건물 또한 시공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건축 회사가 이제 시공하다 보니까 내구성 굉장히 우수하겠고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겠으며 전세대 기본적으로 또 풀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내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현장 방문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건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 메리트 얼마나 있나요? 네, 이번 매물은 소액 투자로도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며 실투자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며 대출금 1억 7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 월세 실투자금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과 학군 그리고 주변 인프라까지도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가격 상승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직접 가셔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가격 메리트도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정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입지 여건이라든지 개발 호재 그리고 학군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매물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현장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부동산 정보는요. 서울의 중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황학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5년 9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10층 건물 내 7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4,2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700만 원 예상됩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 황학동입니다. 황학동에는 어떠한 매력들이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일단 그 황학동을 서도해서 신당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최근 중구 같은 경우는 명동이라든지 남대문이라든지 주변지 동대문 상권 이런 상권 빅상권을 바로 직접적으로 배후 주거단지가 바로 황학동이나 이 신당동 라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직접적인 임대 수요를 바로 받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 다양한 지하철 노선인데요. 실질적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지하철역을 살펴보면 상단에 동묘암역이 있습니다. 또 하단에 신당역이 있고요. 우측에 왕십리역이라든지 좌측에 동대문 역사공원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1호선에서 6호선까지 다 연결이 된다는 장점과 더불어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경의중앙선과 분당선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권의 접근성이라든지 인근 지역 용산권의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동대문 상권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면세점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그 면세점이 3개 정도 있다는 부분은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팽창될 예정이 더 크다.
앞으로 그만큼 미래의 이 지역의 마이스 산업의 가치가 높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만큼 주거단지의 인근 지역에는 그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 주택 같은 게 인근 지역의 편의시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은 하단 쪽에 중앙시장이 있죠. 바로 옆쪽에 보시면 또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많은 그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이동하시면 바로 청계천 공원의 우수한 녹지 형태가 있죠. 여기에 바로 왕십리 뉴타운이 5,000세대가 입주를 지금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안정적으로 고급 주거타운으로 형성되는 바로 입지가 옆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 들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은 지금 벌써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계속적으로 인근 지역에 건설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풍부한 고급 인력이 향후 가치 창출에 상당히 입지 여건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 지역에서 보시면은 다양한 산업망과 더불어서 우수한 인력들이 바로 인근에 있다는 부분과 동대문 상권에 보시면 의류센터만 하더라도 점포가 4만 5천 개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직접적인 주거단지 입지 환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구 황학동이 서울의 중심으로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개발 호재도 함께 볼 텐데요. 어떤 개발 호재들이 나와요? 일단 이 지역의 중요한 점이 네. 관광산업과 더불어 쇼핑, 이 연계성을 두고 개발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역부터 동대문 상권까지 다양한 개발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서울역 쪽에 고가공원을 현재 현대화된 그런 그 공원으로 꾸민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그 생태 공원이라든지 앞으로 그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 지역에 풍부한 그런 생태 녹지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마 공원으로 꾸민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바로 인근 지역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서울역 주변에 시청이라든지 강화문 주변에 지하도시 건설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축구장 4배 규모로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강남 쪽에 버금가는 그런 지하도시를 건설할 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 지역부터 동대문 시정까지 12개 지하철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그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판매시설, 이 주변 지역의 지하도시를 형성을 통해서 많은 인프라가 한 번 더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이 동대문 패션타운인데요. 현재 동대문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패션 명가로서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원을 통해서 상당히 그 상권 일취월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 많은데요. 세운상가 주변 같은 경우는 도심재생 사업을 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본 주택 앞쪽에 있는 동묘암역 같은 경우는 청계천의 시너지 효과를 끼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 재생 사업이 다시 한번 이 주변 지역의 개발 단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주택보다는 상업과 업무시설이 계속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밀집해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의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상당히 주택 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개발 호재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곳인데요. 어떻게 지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어졌네요. 2015년에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네, 어떻게 오래간만에 지어졌나요? 지어졌습니다. 네. 예. 현재 1년 차로 세입자가 입주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앞면 도로가 약 7m에 접해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서 총 10층 건물인데요. 노얄층 7층이 되겠습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 지하 3층에 주차장에 지금 기계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1층이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 옵션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탁월한 지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층으로 고층으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에 7층에 위치해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가격이겠죠. 얼마나요? 자, 이 부분에 시간 투자를 제가 좀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택가가 지금 2억 4,2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에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보통 투룸 같은 경우 보통 2억 한 5천 최소한 6천이 기준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다고 확신하는 그런 주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전세 들어갔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전세가 2억 1,500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전세를 안고 가신다면은 2,700만 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갭 투자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월세 수익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1년 후면은 만기가 되는데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기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에 7,2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안공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근에 노후화된 건물이 새 건물로 변하는 상업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걱정 없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임대가가 형성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는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다세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해 주신 원동희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원동희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짜 정보 가득했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요. AC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돈 되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